필름 누아르라는 말은 검은 영화, 어두운 영화라는 의미로 직역되는데 단순히 탐정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능적인 모습의 악력 캐릭터인 팜 파탈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즉 추리 영화보다는 범죄, 욕망, 유혹 그런 분위기로 화면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필름 누아르 영화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별 각 장르와 그 장르의 원작이 되는 소설,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토마스 모어의 서재 속 영화관입니다. 저는 고전 영화 파워블로거 이규웅 토마스 모어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느와르 소설 원작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느와르 영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느와르는 프랑스 말이고 영어의 블랙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필름 느와르라는 말은 검은 영화, 어두운 영화라는 의미로 직역되는데 범죄 영화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인, 음모, 팜 파탈, 권총, 탐정, 욕망, 범죄 그런 소재들로 구성된 작품이고 주로 흑백 필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장르를 필름 느와르 영화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르가 활성화되었던 전성기는 1940년대 초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약 17년 정도 할리우드 영화의 대표 장르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1941년 존 휴스턴 감독의 험프리 버가트 주연으로 만들어진 말타의 매라는 필름 느와르 영화가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험프리 버가트는 주인공 샘 스페이드라는 탐정을 연기하는데 샘 스페이드는 원작자인 대실 해밋의 소설에 나오는 탐정입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 최대의 탐정사무소인 핀커튼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했던 실제 탐정 출신의 작가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탐정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말타의 매가 원조 필름 느와르 영화이자 범죄 영화의 걸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샘 스페이드 탐정은 유명한 셜록 홈즈나 에르큐 포아로, 엘러리 퀸 그런 유명한 탐정 소설 주인공들에 비해서 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그가 등장한 소설도 고작 3편에 불과하고 그중 장편 소설은 말타의 매가 유일한데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하드보일드 추리 소설의 탐정 하면 샘 스페이드가 빼놓지 않고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험프리 보가트라는 배우가 그 샘 스페이드라는 탐정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기억되게 되었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샘 스페이드는 키가 180cm 정도의 V자 모양의 턱, 수치 많은 눈썹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는데 험프리 버가트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유독 키가 작은 배우로 약 170cm도 안 되는 작은 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험프리 버가트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30년대 유성영화 초기 시절에 쌓은 갱스터 무비에서의 탄탄한 조연 연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 시절인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는 크게 스크루볼 코미디 장르와 갱스터 무비 두 장르로 대표되었는데 스카페이스의 폴 무니, 더럽혀진 얼굴의 천사들이라는 영화의 제임스 캐그니, 리틀 시저의 에드워드 G. 로빈슨 같은 배우들로 대표되었습니다. 험프리 버가트는 그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에서 주로 악역 조연 연기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1920년대 금주법 시대를 배경으로 악덕 갱들의 횡포를 소재로 만들어졌던 1930년대 갱스터 무비는 1940년대 필름 느와르 장르의 태동에 많은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갱스터 무비 장르에서 조연 배우로 주로 활동하던 험프리 버가트는 필름 느와르 시대 최고의 명배우로 떠오르면서 1940년대에 접어든 시기에 늦가기 스타로 전성기를 누리면서 1957년에 사망할 때까지 장르의 대표자로 활약했습니다. 말타의 매는 탐정 샘 스페이드 사무실에 한 여자가 의뢰인으로 나타나서 세스비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동생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던 샘 스페이드의 동료 어처와 그 문제의 세스비라는 인물이 모두 살해되면서 모든 것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이었던 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연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샘 스페이드는 그 위험해 보이는 브리짓트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후에 검은색 매 조각상을 찾아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그 문제의 매 조각상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서 조각상을 넘기고 숨을 거둡니다. 이른바 그 말타의 매라고 불리운 그 조각상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조각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브리짓트의 정체가 악녀로 밝혀지고 매 조각상에서 보물을 꺼내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욕망이 모두 한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엔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타의 매에서 샘 스페이드라는 인물이 주인공 탐정으로 등장하고 메리 에스터라는 배우가 연기한 브리짓트라는 악녀, 즉 파무 파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탐정과 파무 파탈이라는 구성은 필립 누아르 영화의 중요한 설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역이 없이 모두가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그 매 조각상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는 설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탐욕이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결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는 이후 필립 누아르 장르의 단골로 출연했는데 샘 스페이드 외에 그가 연기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탐정 캐릭터가 바로 필립 말로우입니다. 필립 말로우는 제법 유명한 추리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러가 창조한 탐정입니다. 필립 말로우가 등장하는 소설로는 미미했던 샘 스페이드와는 달리 무려 장편 소설만 8편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탐정 캐릭터입니다. 1946년에 만들어진 하워드 혹스 감독의 빅 슬립이라는 영화에서 험프리 보가트는 필립 말로우로 연기하였는데 중절모와 트렌치 코트, 권총중으로 묘사된 필립 말로우의 모습을 잘 재현했고 그래서인지 그가 트렌치 코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필립 말로우 탐정은 사실 제법 많은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1944년 살인 내 사랑이라는 영화에서 딕 파웰이라는 배우가 연기했고 1969년 리틀 시스터라는 원작을 각색한 영화가 탐정의 이름을 딴 말로우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고 제임스 가너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1975년에 안녕 내 사랑이라는 영화에서는 로버트 미첨이 연기했고요. 그 외에도 몇 명의 배우들이 이 필립 말로우 탐정을 연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이 단연 빅 슬립입니다. 빅 슬립은 하드보일드 탐정물의 전형을 제시한 영화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아주 흥미진진하고 빠른 전개로 탐정 영화의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 필립 말로우는 미모의 두 딸을 가진 부유한 인물의 의뢰를 받고 그 저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둘째 딸 카르멘이 관능적인 모습으로 필립 말로우를 유혹하는 듯한 장면이 인상적인 초반부 장면인데 말타의 매가 그랬듯이 이 필립 누아르 장르는 단순히 탐정 주인공뿐만 아니라 관능적인 모습의 악녀 캐릭터인 팜 파탈의 활용이 특징입니다. 이 영화 역시 어떤 의뢰를 받은 탐정이 그 사건을 쫓다가 훨씬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되고 의뢰인을 협박했던 인물이 살해되면서 여러 사건과 음모가 얽히는 점에서 말타의 매와 다소 비슷한 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험프리 보가트가 연기한 필립 말로우라는 캐릭터가 워낙 매력적이고 유능한 인물이라서 복잡하고 장황한 스토리보다는 이 캐릭터의 매력에 빠져서 보는 재미가 더 특징인 영화입니다. 험프리 보가트 외에도 의뢰인의 큰딸인 비비안 역으로 출연한 로렌 바콜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 당시 21살이던 로렌 바콜은 도발적이고 짙은 눈매에 매혹적인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 선역인지 악역인지 모호한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로 등장해서 필립 말로우 캐릭터 못지않게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콜은 1944년 소유와 무소유라는 영화로 첫 번째 공연을 했고 빅슬립이 두 번째 공연인데 이 영화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서 실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1957년에 험프리 보가트가 사망할 때까지
부부로 함께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왜 필립 누아르 영화에 등장하는 탐정은 셜록 홈즈나 에르큘 포아로 같은 훨씬 유명한 소설 속 캐릭터가 아니라 샘 스페이드나 필립 마로우 같은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셜록 홈즈나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의 에르큘 포아로, 미스 마플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물론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필립 누아르 장르의 분위기에 그런 탐정들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두운 영화, 살인, 범죄, 음모 그런 것들이 냉소적으로 흐르면서 아주 매혹적인 악녀가 등장하고 복잡하고 탐욕적으로 얽히면서 범죄자의 심리와 허무함이 잘 드러나고, 그런 하드보일드 계열의 필름 누아르 장르는 범죄, 욕망, 유혹 그런 분위기로 화면 자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필름 누아르 영화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영화들로 로라 살인사건, 이중 배상, 아스팔트 정글, 건 크레이지, 사냥꾼의 밤, 키스미 데들리, 킬링, 그런 정말 많은 걸작들을 많이 양산한 장르입니다. 특히 제작비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 굳이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예산 장르로 많은 인기를 누렸고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958년 오손 웨이즈라는 감독이 만든 악의 손길이라는 영화는 필립 누아르 시대의 마지막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손 웨이즈가 악역으로 직접 출연했고 10개로 떠오르는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찰턴 헤스턴과 1950년대 할리우드 미모의 인기 여배우인 자넷 리가 함께 공연한 영화로 멕시코 국경을 배경으로 부패한 미국 경찰과 대립하는 멕시코 경찰의 용기와 정의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렇게 1941년부터 1958년까지가 필립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였고, 흑백 화면이 어울리던 필립 누아르 영화들은 칼라 영화가 늘어나고 대형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살린 대작 영화들, 서부극, 전쟁물, 뮤지컬, 액션 영화 등에 밀려서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할리우드 필립 누아르 장르와는 유사하지만 분위기가 좀 다른 프렌치 누아르 장르가 이어서 인기를 모으면서 알랭 드롱이나 장가방 등 명배우들을 앞세워서 태양은 가득히, 지하실의 멜로디, 고독과 같은 범죄 영화들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필립 누아르 영화 속의 파무 파탈 캐릭터를 정점으로 살린 두 편의 영화가 과거와 현재의 맥을 이어줬는데 바로 보디 이트라는 영화와 원초독 본능입니다. 두 영화는 소설이 원작은 아니지만 과거 필립 누아르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고 파무 파탈 주인공의 관능미를 최대로 활용하여 에로틱 누아르라는 장르로 변신을 해서 아주 크게 히트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웅본색 같은 영화를 통해서 소위 홍콩 누아르라는 장르가 80년대 아시아에서 아주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립 누아르 장르는 활성화된 시기는 불과 17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후대에 프랑스, 할리우드 그리고 홍콩 영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영화사적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정영화 장르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무려 4번이나 영화화되었던 제임스 M. 케인 원작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라는 작품 중에서 1946년 라나 터너라는 배우가 아주 매혹적인 악녀로 출연했던 작품, 바로 그 등장 장면을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Drop this.